2006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부터 볼 건데요. 자, n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친구 n-루트 401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fn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친구를 잠깐 a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를 잠깐 적어보면 이제 n이 홀수냐 짝수냐, 그 다음에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n이 홀수일 때는 a 값에 상관없이 1개,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땐 2개, 0일 땐 1개, 음수일 땐 0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결국 이 로그라는 식 값의 안에 있는 이 fn이라는 식은 결국 0개, 1개, 2개, 결국 0, 1, 2 중에 하나라는 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fn이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fn이 0일 때를 볼 건데 fn이 0일 때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이제 n은 짝수여야 하고 이 친구의 값 잠깐 체크하고 가면 이 마이너스 루트 401은 마이너스 20점 몇몇 정도 되니까 fn이 0이기 위한 조건은 n은 짝수고 n이 20점 몇몇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저 로그 안에 있는 식의 값을 정리해주면 fn이 0인 상황이니까 이제 로그 2의 3n분의 15가 돼서 n분의 5가 정수를 만족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보다 작거나 같은 짝수 중에서 이 친구를 정수로 만들려면 일단 5라는 인수는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2와 5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10, 20해서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볼 건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이제 fn이 1일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이 1이려면 n이 짝수일 때는 이 a가 0이어야 되지만 자연수 중엔 이 친구를 0으로 만족시키는 친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n이 홀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로그 안에 있는 식 정리해주면 로그 2에 fn 1인 상황이니까 4n분의 15가 이 친구가 정수가 된다. 이런 조건에서 n이 홀수 중에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15라는 친구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홀수 중에서 가능한 건 이제 15, 그 다음에 15 곱하기 3 같은 경우는 이제 45를 지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이제 또 2랑 관련이 없는 인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15라는 친구만 답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fn이 2일 때 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fn이 2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n은 짝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n이 이번엔 20점 몇몇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fn이 2고 n이 짝수, 그 다음에 n이 20보다 큰 친구는 이제 로그 2에 fn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n분의 15가 돼서 n분의 3이 정수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정수로 만드는 수 중에 20보다 크고 여기에 있는 50 이하까지 만족시켜주는 n값을 찾아보면 자, n값은 3을 지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의 4제곱 48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식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다 더해주면 따라서 n값은 117이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 a의 n제곱근 중 실수개수 나타나는 이 표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fx라는 친구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양수일 때, 즉 0부터 지금 이 지점이 4파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점근선이 2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가 2파이니까 0부터 2파이까지는 절대값이 양수로 풀려서 4탄젠트 4분의 x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파이부터 4파이까지 이때는 이 부분, 이 탄젠트가 음수로 풀린 2탄젠트 4분의 x 이렇게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랑 C의 x좌표 합이 4파이다. 그 다음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비가 7대 3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A좌표랑 B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림을 좀 크게 확대한 다음에 이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어떤 걸 분석을 해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잠깐 지우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체크를 해주자면 이 P라는 점이 4파이라는 걸 먼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탄젠트 x, 2탄젠트 x고, 그 친구의 가운데 이 점근선의 좌표를 쭉 이어준다면 이 좌표는 4파이의 절반인 이제 2파이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A라는 점과 이 C라는 점의 x좌표의 합이 4파이다 라는 뜻은 결국 두 좌표의 평균이 2파이라는 뜻이라서 이 점근선으로부터 A까지의 요 길이와 점근선으로부터 C까지의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점근선으로부터 이 탄젠트가 확대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자면 탄젠트의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탄젠트 x 그래프예요. 그냥 탄젠트 x 그래프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의 의미는 당연히 점대칭성에 의해서 이 친구의 y좌표도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 친구는 4탄젠트인 거고 이 친구는 2탄젠트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다면 이 높이의 비가 2대 1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높이의 비를 조금 표현해주면 이 A라는 점의 이 높이와 이 C라는 점의 이 높이의 비가 2대 1이다 라는 걸, 이 점근선에 대해서 x좌표가 똑같은 양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토대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아냈으면 지금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지금 7대 3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높이의 비가 2대 1인 상황이니까 밑변의 비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높이가 2대 1인데 최종 넓이 비가 7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밑변의 길이가 7대 6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B의 좌표를 볼 건데 B의 좌표는 B, 0이죠. 근데 이 B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 4파이라는 친구를 7대 6으로 쪼개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13분의 7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라는 친구는 4파이에다가 13분의 7을 곱한 13분의 28파이구나. 요렇게 B값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구해야 될 건 요 A라는 점의 x좌표인 A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닮음인 삼각형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A라는 점을 찍고 X축까지 쭉 내릴 겁니다. 여기가 X축. 그러고 나서 이제 B라는 점을 찍을 건데 B라는 점은 요 높이의 절반만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만큼 가져와주면 요쯤 찍어서 요 점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A랑 B의 중점의 좌표, 이 중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점이 아니라 X좌표의 가운데. 자, 근데 이 상태에서 A랑 B를 잇습니다. 이렇게 이을 거예요. 근데 요 지점의 좌표가 B 13분의 28파이 요거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턴 길이의 b를 이용해서 금방 구해볼 건데,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높이의 b가 2대 1이기 때문에 2대 1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길이를 2알파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의 x좌표는 13분의 28파이에서 2알파를 뺀 값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B의 x좌표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28파이에서 알파라는 값을 더해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친구의 합이 2파이의 2배인 4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알파의 값이 13분의 4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13분의 4파이를 여기서 2번 빼주면 되니까 A라는 좌표는 13분의 20파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A에다가 B를 더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3분의 28파이랑 13분의 20파이를 더해서 따라서 13분의 48파이구나, 이렇게 답을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A랑 B의 중점이 2파이, A랑 B의 x좌표의 중점이 2파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 높이의 B가 이 탄젠트에 붙은 개수의 B구나 라는 걸 알면, 굳이 탄젠트라는 복잡한 식에다 대입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닮은 B를 이용해서 바로 A좌표와 B좌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킬러 마지막 문항인데요. 일단 fx가 x가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1을 넣어보면 1,4라는 점에서 이어져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1,4라는 점에서 만날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점근선이 x축인 지수함수,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쭉 아래로 내려오는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좌표를 굳이 찍자면 요 좌표는 4,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리면 요 좌표는 1,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 fx에다가 k를 빼고 절대값을 씌워라 라는 그래프가 k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리고 뒤집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새로운 시각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 풀어야 될 방정식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절대값 fx 빼기 k가 p가 나온다 라는 거의 의미는 fx가 나와야 될 값은 k 플러스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fx를 k만큼 내리고 뒤집어 꺾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fx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에다가 k라는 선을 기준으로 위로 플러스 아래로 마이너스 p, 요렇게 생긴 이 노란 선 두 줄을 긋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fx는 그대로 냅두고 k라는 어떤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똑같은 간격 벌린 두 상수함수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가 2p라고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fx는 k 뿔마 2p 라는 친구를 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fx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k가 어디에 있어야 위아래로 벌렸을 때 p만큼 벌렸을 땐 3, 2p만큼 벌렸을 땐 2가 되게끔 하는 p가 있냐로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k의 범위를 보니까 결국 어딘가에 상한이 있어요. 이 상한이 있다라는 걸 토대로 위쪽에서부터 조금 조사를 해볼 건데, 일단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리고 시작을 해보면 여기에 y좌표가 4라는 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k라는 친구가 너무 위에 있어요. k가 너무 위에 있으면 여기서 양수 p만큼 벌렸을 때 위아래로 p 벌린다고 치더라도 절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위쪽엔 아무것도 안 만날 거고 아래쪽이 맥시멈 2개이기 때문에, 즉 K가 이렇게 4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K가 4라고 하더라도 P가 양수기 때문에 위로 벌리는 순간 교점이 없기 때문에 K가 4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K가 4보다 아주 살짝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 P를 아주 조금만 벌릴 거예요. 아주 조금만 벌릴 건데 우리는 3개 되는 P가 있어야 되니까 그 P를 여기까지 해서 요만큼 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만큼 위아래로 벌리면 교점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3개가 된다는 게 찾아질 수 있고요. 이 P의 2배 간격인 이 P만큼 벌린다면 교점이 2개 나오는 P가 되니까 이 4보다 아주 작은 순간에는 우리가 만족시키는 이 범위 안에 값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감마가 4구나 라는 걸 갖고 출발을 할 겁니다. 참, 여기서 이제 K를 점점점 내려봐야 되겠죠. 자, K를 점점점 내려볼 건데 그 다음으론 뭘 볼 거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고 K가 살짝 더 아래로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K가 한 어정쩡하게 한 요쯤 있습니다. K가 요쯤 있으면 우리가 아까 P만큼 벌렸을 때 교점 3개를 만들어 주려면 무조건 플러스 P는 이 꼭지점에 정확히 닿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P를 닿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P를 해서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나오는 상황이겠죠. 자, 근데 이 간격의 2배만큼 벌렸을 때, 즉 이 P만큼 벌렸을 때, 이 P만큼 위아래로 벌렸을 때 여기는 교점이 이 지점 하나밖에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2개가 나와야 됩니다. 2개. 그럼 이 2개가 나오려면 K가 너무 많이 내려오면 안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히 이 P라는 간격을 K로부터 내렸을 때 그 값이 여기 X축에 정확히 닿아도 안 돼요. 닿아도 한 개밖에 안 만나니까. 그 친구보다 살짝 위에 있어야 한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결국 X축이랑 Y는 4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이 친구를 3등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높이를 정확히 3등분 해놓고 이 지점을 지금부터 K라고 본다면 K로부터 위로 P, 아래로 P 만나는 지점과 위로 2P, 아래로 2P 했을 때가 정확히 X축에 닿습니다. 그래서 즉 K가 요 라인보다 내려오면 안 돼요. 즉 4와 0의 1대2 내분점인 3분의 8이 그 다음 경계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타가 3분의 8이다. 요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K가 정확히 3분의 8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8부터 4까지 왔다 갔다 해야 요렇게 Y는 P, Y는 2P를 그었을 때 이런 방정식을 해결했을 때 각각 3개, 2개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K를 점점 더 내려볼 건데 지금은 우리가 문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0부터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쭈르륵 내려오면서 조건 하나 찾았으니까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려가면서 조건 2번째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K가 이렇게 아주 살짝 0보다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로 우리는 P를 엄청 대충 잡아도, 그러니까 엄청 대충 잡아도 된다는 소리는 그냥 엄청 살짝만 올리더라도 이 교점이 4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노란색 선은
2P가 될 수 없고 조금 더 올려서 2개, 1개 요렇게 만나는 상황에서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K를 조금만 올렸을 땐 이 친구의 간격의 2배인 2P만큼 올린 거랑 2P만큼 내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3개짜리를 찾아야 될 게 아니라 이 2개짜리를 찾아야 된다. 2개짜리. 그럼 2개짜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지금 여기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K를 요쯤에다 잡아서 P를 뭐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P는 이쪽에 닿아 있으니까 요 지점이랑 요 지점, 요 지점에서 3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P라는 친구를 그어야 되는데 2P라는 친구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려면 아래쪽은 무조건 하나일 거기 때문에 위쪽에서도 무조건 1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2P가 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2P만큼 올린 게. 그럼 요 지점이 마찬가지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0이랑 요 4라는 라인을 이번에도 3등분을 한 다음에 그 3등분 지점에 0에 더 가까운 지점을 K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이 fx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P라는 친구를 이렇게 잡았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고 2P만큼 올렸을 때 딱 2개가 나오는 마지노선이 생깁니다. 만약에 K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노란색을 벌려서 3개를 만들었으면 보라색은 더 벌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교점이 이 아래쪽에서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0과 4의 1대2 내분점인 이때 K의 경계값은 3분의 4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위의 케이스랑은 반대로 이때는 정확히 3분의 4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알파 값은 3분의 4구나 라는 걸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분의 4랑 3분의 8이랑 4 이렇게 3개 더해서 8 이렇게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AC랑 BC가 2루트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AB 길이가 2루트5라고 지금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를 잡았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5분의 3이다 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CE기를 찾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큰 데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큰 그림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BC랑 AC랑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C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수선의 발을 쭉 그어보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은 무조건 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수직 이등분선일 텐데 그 지점이 마치 딱 이 원주 위에 있는 점이 돼야만 90도 성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히 원 위의 점이면서 중점 M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길이를 조금 표시해주면 AM 길이가 5, BM 길이 루트 5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M이랑 B라는 점을 조금 이어볼 텐데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서 닮음인 삼각형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닮은 삼각형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 각을 잠깐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 사각형 BMDC는 원내접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쪽 각 네대각이 파이 빼기 동그라미가 될 거고 그럼 그거의 도각은 여기도 동그라미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쪽도 동그라미다 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닮음인 삼각형을 봅니다. 삼각형 ABC랑 삼각형
BAM이랑 이게 닮음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긴 변 대 짧은 변의 B가 5대 2루트 5라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을 써주면 A 대 길이가 2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굳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문제를 쉽게 풀어볼 건데, 우리가 원에서 할선 정리라고 하죠. 원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할선을 그었을 때 이 빨간색 이 길이의 곱과 노란색 곱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정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점에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루트 5 곱하기 2루트 5인 10이라는 값이 이쪽에 있는 2 곱하기 AC 길이랑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AC 길이니까 따라서 AC가 5가 나올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이 DC 길이, 이 DC 길이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에서 구해야 될 이 삼각형에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쌤이 지금부터 요 각을 잠깐 세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보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 5기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 3이 외접원의 지름인 5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냥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C의 길이를 K라고 했기 때문에 D2의 길이는 다른 문자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연립해야 될 식은 첫 번째 삼각형 넓이 조건, 문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5분의 3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K L 사인 세타 5분의 3이 5분의 3이다. 여기선 KL이 2구나. 요거 하나 알아내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됩니다.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주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겠죠. 분각이니까 그 마이너스 5분의 4가 2배의 LK의 L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9,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KL이 2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L에다가 K분의 2를 요 아래식에다가 잘 대입을 해주면 K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2차식을 잘 정리해주면 K제곱이 5분의 4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60K 제곱은 48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원에서의 할선 정리 플러스 그 다음에 네대각을 이용한 닮음인 삼각형 찾기를 이용을 하면 이 CD 길이가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는 a의 x 더하기 b랑 로그 ax 더하기 b 사이에 지금 관계에 있어서 뭐 cd 대 cb 대 ba가 3대 3대 1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삼각형의 넓이를 준 상태에서 a랑 b 미정계수를 구해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큰 쪽에서 바라보면 일단 이 b를 잠깐 가리고 보겠습니다. 이 b를 잠깐 가리고 보면 a의 x랑 로그 ax는 역함수 관계, 즉 y는 x 대칭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 친구는 y는 x 더하기 b이고 이 두 그래프가 이 y는 x 더하기 b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마 모범 답안이 이 친구의 역함수를 그려서 뭐 길이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일 텐데, 역함수 그릴 필요 없이 바로 y는 x 더하기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좌표를 조금 찍어야 되는데 이 y는 a의 x 더하기 b라는 거에 y절편은 x에다 0 넣는 거니까 이 라인이 b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CD 길이랑 CB 길이랑 요 A의 길이가 3대 3대 1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요 Y좌표, 이 Y의 길이를 7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C좌표는 3K만큼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B라는 좌표는 6K만큼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C랑 B랑 점의 좌표를 조금 표현을 해볼 텐데, 이 C라는 점을 먼저 보면, C라는 점은 X좌표는 3K라고 쓸 수 있고, Y좌표 같은 경우는 결국 요 길이가 4K가 될 거라서 Y좌표는 B 플러스 1에서 4K를 추가한 4K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A라는 친구는 주황색으로 가면 요 길이는 6K만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세로 길이는 K만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K로 표현을 해보면 X좌표는 6K, 그다음 Y좌표는 B 플러스 1에서 K만큼 올라간 거니까 K 더하기 1 플러스 B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C랑 B라는 점이 Y는 X 더하기 B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부터 이 B 지울 겁니다. 이 B를 지우고 나면, 즉 이 C랑 B라는 점을 같이 붙잡고 B만큼 내리는 순간 둘은 Y는 X 대칭이 돼야 돼요. 즉 무슨 뜻이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지우고 나면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이 Y는 X 대칭 관계다. 요게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C 프라임, B만큼 내린 C 프라임 X좌표와 B만큼 내린 B 프라임 Y좌표가 같다. 3K는 K 더하기 1이다. 요것만 계산해주면 따라서 K는 2분의 1이구나. 이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굳이 역함수 안 그리고도 K값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3K, 이 점을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A의 3K, 즉 A의 2분의 3제곱이겠죠. 요게 A의 X좌표, 여기다가 더하기 B 한 개, 4K니까 여기가 3 더하기 B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A의 세제곱은 9다 라는 걸 알아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우리가 문제에서 아직 안 사용한 이 삼각형 넓이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 BC의 X좌표 차이가 우리가 3칸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3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을 조금 써보면 삼각형 OBC의 넓이를 2분의 1 BC의 높이 H, 높이는 요 길이가 높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수직거리. 그럼 BC 같은 경우는 이제 밑변이 3K, 높이가 3K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니까 2분의 1에 3루트 2K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곱하기 H를 해줄 건데 H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1에 7K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루트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요 값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2분의 9다 라는 거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K가 2분의 1이라는 거 잘 알아듣기 때문에 K에다가 2분의 1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이제 B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값을 계산해보면 B가 2분의 3이 나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20의 A 세제곱 더하기 B인가요? 네. 20의 A 세제곱 더하기 B는 180에다가 15 더해서 180에다가 30 더해서 21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역함수 그리지 않고도 이 두 점이 Y는 X 더하기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항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양수 a와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0부터 a까지는 어차피 sin a분의 3파이 x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사인이 0부터 a까지 한 주기 반이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sin x 그래프를 0부터 a까지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가 한 주기, 그 다음에 반주기, 여기까지가 a구나 라는 걸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gx라는 친구 볼 건데 gx는 어차피 a, 0을 지나요. 그래서 이 점이랑 여기서 연결이 돼서 이차함수를 그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차함수의 최고차 한계수를 아직 안 준 상태에서 가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4, 즉 x는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 적어도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겠구나 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볼 건데 결국 4가 최소값이라면 여기서 이차함수를 그릴 텐데 그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삼각함수의 최소값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고 이차함수 최소값이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요 지점보다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케이스부터 볼 건데 노란색 케이스부터 보면 4. 4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요 지점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가 최소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H1, H2, H3, H4, H5라는 집합이 각각 1, 2, 3, 4, 5가 나와야 된다는 뜻은 결국 이 실근의 개수가 다 달라야 돼요. 즉 결국 5종류가 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했을 때 이 실근의 개수가 싹 다 달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 노란색 케이스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빨간색은 잠깐 지우고 보면 만약 4, H4는 이렇게 한 개이기 때문에 H4는 1이라는 친구를 가져간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4라는 친구는 3과 5의 중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3과 5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3이랑 5랑 함수값이 같아서 함수값이 같다는 거의 의미는 무조건 이 H3과 H5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랑 얘랑 겹친다는 소리는 절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도 간단하게 보면 사인을 세주기 그리고 이번에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더 아래에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를 기준으로 3이랑 5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3과 5가 4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 말인즉슨 요 지점에서 H3과 H5가 마찬가지로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삼각함수의 최소값과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누가 더 크냐를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했는데 둘 다 안 된다는 거의 의미는 결국 이 두 최소값이 일치한다 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최종 그래프 개형인 걸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삼각함수를 이렇게 세 주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2차 함수를 이 라인과 똑같이 여기다가 접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가 어디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4가 여기면 안 돼요.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3과 5가 대칭일 거니까. 그래서 아, 4가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H4는 2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요. H5가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면 절대 이 1이라는 친구를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 H5가 1이다. 5는 이쪽 바깥쪽으로 빠져 있다 해서
HO가 1이다. 여기까지는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교점의 개수가 1개인 거 찾았고 2개인 거 찾았기 때문에 3개, 4개, 5개를 찾아야 되는데 이 3개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이 3개를 가질 수 있는 y좌표가 유일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점이 3개인 건데 그러면 교점 좌표가 여기나 여기에 자연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가 4인데 여기가 1, 1, 2는 없잖아요. 여기가 2, 1, 2도 없고 3, 1, 2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좌표가 2냐 3이냐 이 친구만 봐주면 돼요. 근데 이 좌표를 2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가 2면 지금 1이라는 애가 어디 있는지 3이라는 애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1은 뭐 이쪽에 있을 거고 3은 이쪽에 빠져 있을 거니까 개수가 또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여기가 무조건 3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2는 한 이쯤 1은 한 이쯤 자연스럽게 찍어주면서 여기가 5개 그 다음에 2가 4개 이런 식으로 1, 2, 3, 4, 5를 다 만족시키는구나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 이차함수의 이차함수의 근을 알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다섯 칸에 해당하는 게 3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해당하는 건 5분의 6을 곱한 5분의 18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fx식을 이 꼭지점의 y좌표는 사인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x는 최고차 한계수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고 빼기 1인데 f 5분의 18이 0이다. 이 조건을 이용을 하면 a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4분의 25가 나와요. 4분의 25가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 g10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4분의 25에 여기다가 10 넣어주면 36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빼기 1까지 계산해주면 9 곱하기 25 224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인은 세주기가 무조건 확정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차함수를 이어 그릴 텐데 그 친구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30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2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였습니다.